네, 여기는 김포공항 지척의 공항시장역이라고 있습니다. 강서구 방화동인데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여기 유명한 맛집이 있다 그래서 찾아왔는데요.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좋게. 계속 이렇게 이 시장이 운영되지 않고 있고 기존에 있는 상가 세입자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빠져나가서 거의 폐허가 된 상태인데 제가 폐허 같은 데를 또 구경하는 걸 좋아해서 뒤에 일종의 한람과 비슷한 곳을 누비고 다녔던 적이 있어요. 한번 구경하러. 그때 우연치 않게 지나가면서 봤어요. 가게를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여기 이런 가게가 있다고 했던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오늘 찾아왔습니다. 그 집이 알고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집이고 굉장히 오래된 노포더라고요. 아시죠? 또 오래된 구도시나 오래된 동네에 보면은 노포나 맛집이 많다는 거. 일단 골목으로 찾아 들어가 볼 텐데요.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제가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죠. 굉장히 좁은 시장 골목입니다. 지금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가는데요. 지금 시간은 7시밖에 안 됐어요, 저녁. 근데 지금은 다 일찍 문 닫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자체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폐허가 된 지역인데 예전의 기억을 더듬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로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골목인데요. 이런 골목을 누비고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식당이 있으면 사람들이 보통 찾아가려면 지금은 그래도 가로등이 좀 들어갔거든요. 제가 예전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가로등이 없었어요. 이렇게 어둡습니다. 여기 막다른 길인가? 여기는 가로등도 안 들어오고 막다른 길인 것 같습니다. 지나친 것 같아서 다시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이 폐허를 돌아다니면서 우연치 않게 딱 목격을 한 거라서 기억을 더듬어서 더듬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 70년대, 80년대 르와르 영화 같은 데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여기 만약에 혼자서 여기서 약속을 해서 술 먹으러 온다 그러면 되게 무서울 것 같습니다. 저기였나 본데. 이쪽 골목인가 다음 골목인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건 뭐 그런 영화 아저씨에 나오는 그런 무서운 골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 어디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방금 저쪽에서 이쪽으로 걸어왔는데 이게 두 번째 골목이고 여긴 것 같아요. 너무 껌껌한데요. 이거 좀 등을 좀 켜보겠습니다. 너무 껌껌해서.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이런데 무슨 술집이 있냐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맞아요. 와, 완전 껌껌합니다. 여기 2층 써있죠? 영업시간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여기 2층 맞습니다. 여기 진짜 완전히 무슨 공포영화 체험하러 온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문이 닫혔어요. 오늘의 목적지는 생맥주를 고집하는 집, 이 집 맞습니다. 한식 뷔페라고 되어 있는데 한식 뷔페는 아니고요. 문이 굳게 잠겨져 있습니다. 허탕을 쳤네요. 이 가게 맞아요. 지나가면서 봤어요. 가게는 정확히 찾았는데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되게 무섭습니다. 지금 불을 켜서 지금 그나마 덜 무서운 거지. 다시 돌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이도 카톡하지 마, 이씨. 무음해야지 이거, 씨. 이씨. 여기에 무슨 술집이 있냐고요? 있어요. 사실은 지금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쪽으로 찾아온 거고요. 이 가게가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지금 방금 찾아갔던 그 위치에서 더 이상 여기서 이제 건물을 법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지
몇 개월 전에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옮긴 장소는 저 송정역 근처로, 공항시장역에서 송정역까지는 걸어서도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지금은 새로 옮긴 장소로 이동을 해서 뭐가 맛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옮긴 장소로 이동해 왔습니다. 여기는 찾기가 쉬워요. 이 송정역 바로 앞에 보면은 유명한 칼국수집이 있어요. 한 30년 넘은 집인데 그 집이 있는 건물의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평수는 얼핏 봤을 때 한 40평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옛날 분위기 나라고 전자기타, 통기타, 우쿨렐레 같은 것도 보이고 턴테이블 그런 것도 보입니다. 일단 여기는 생맥주를 고집하는 집이라고 유명합니다. 그래서 생맥주가 그만큼 맛있다고 자부하는 집인데요. 생맥주의 맛있는 거에 대해서는 생맥주 다 거기에서 거기 아니냐 하시겠지만 그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가 제가 얘기해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거품이 식기 때문에 자, 한 잔 마셔보겠습니다. 맥주를 한 잔 먹어봤는데 말을 듣고 와서 그런지 기분이 좀 플라시보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개운하고 상쾌하고 프레시한 느낌이 듭니다. 이 집에서 제일 유명한 안주를 지금 주문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잠깐 그동안에 그러면 맥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생맥주는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회사들 있잖아요. 유명 회사들에서 생맥주 통을 들여와서 파는 거죠. 기계에다 연결해 갖고. 맥주가 맛있고 안 맛있고 차이는 어떤 회사의 브랜드 차이가 아니라 얼마만큼 유통이 잘 되느냐. 그러니까 맥주 한 통을 끼면은 집에 갈 때쯤이면 다 비어서 다음날 장사할 때는 새 통을 끼는 거죠. 항상 그렇게 새로운 통으로 새 맥주를 원활하게 돌아가는, 장사가 잘 되는 집이 맥주가 맛있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요, 맥주 기계를 연결하면 이렇게 맥주가 쭉 나오잖아요.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은 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얇은 관, 스텐으로 된 관이 있는데 그 관 안에 일종의 곰팡이라든지 아니면은 찌꺼기들이 껴요. 근데 그거를 청소를 잘하는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맥주가 많이 팔리는 집은 그 청소도 자주 합니다. 청소가 쉽지 않아요. 사장이 개인적으로 하는 집도 있고 주류 업체를 불러갖고 거기서 청소를 맡기는 사람도 있는데 비용이 들어서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사장이 직접 청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되고 맥주가 그만큼 많이 팔리는 만큼 찌꺼기나 그런 것도 많이 낄 수 있기 때문에 더 청소를 자주 해줘야 되죠. 그 청소를 자주 하는 집이 기계를 당장 오늘 새로 설치해 갖고 새로운 그 맥주를 연결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신선한 맥주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항상 유지해 주는 그런 맥주집이 맥주가 맛있습니다. 먹고 즐기는 사이에 안주가 나왔어요. 안주 한번 볼까요? 이게 제목이 부대볶음입니다. 부대찌개가 옛날에 그거 알죠? 의정부 같은 그런 미국 군부대에서 나온 소세지 같은 걸로 찌개를 만들어 부대찌개가 됐다는 거, 그런 설이 있다는 거. 그것처럼 이거는 부대볶음인 것 같습니다. 소세지 볶음인데요. 소세지가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가격은요, 이게 옮기기 전에는 18,000원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가게 새로 옮기고부터는 5,000원이 인상된 거네요. 무려. 이거 강남으로 진출한 것도 아니고 좀 거시기 하네요. 그래서 가스를 켜고 데우면서 지금 먹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자랑하는 게, 이거 소세지를 잘라 먹을 때 그냥 한 번에 우리가 고기 자르듯이 싹둑싹둑 자르면은 육즙이 팍 얼굴 튄답니다. 그래서 분변을 당할 수 있어서 살살 여러 번 잘 잘라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 먹어볼까요? 생기기는 SM 뽀득처럼 생겼는데 잘라볼게요. 그러네요. 육즙이 많네요. 소세지가 좋은 건지 아니면 여기만의 조리 방식이 또 따로 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스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눈으로 보기에는 쏘여 있죠. 소세지 야채 볶음. 그 소스 같은 느낌인데요. 걸쭉한 빨간색. 그거랑 완전 달라요. 쏘여에 있는 그 케찹 위주의 그런 소스가 아니라 불맛도 나요. 불맛도 아주 매콤하게 탁 쏘면서 들어옵니다. 굉장히 특이한 맛의 소스인데요. 이거 어디선가 중국집에서 먹어본 소스 맛이에요, 이게.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좀 더 먹어보고 생각나면 알려드릴게요. 일단 소세지를 소스에 찍어 먹지 않고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소세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가장 얇은 걸 한번 골라봤는데
미제 소세지일 수도 있어요. 미제 소세지가 대부분 되게 짭짤하거든요. 내가 아직까지 정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세지 종류가 있고요. 보면 버섯도 있고요. 이렇게 떡볶이 떡, 가래떡이라고 해야 되나? 떡도 있어요. 이건 뭐죠? 아, 이것도 소세지군요. 그리고 바닥에 뭐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그러네요. 바닥에 깔려 있는 게 있어요. 바닥에 당면이 있습니다. 당면부터 먹어야 되겠네요. 바닥에 붙어서 눌러붙어 버리면 맛이 없고 불어버리니까. 근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먹는다면 이렇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소떡 이렇게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요. 좀 이따 한번 그렇게 먹어보도록 하고, 두 번째는 배가 부를 것 같아서 맥주에서 소주를 갈아탔거든요. 슬러시 소주라고 그러고 되는데 이게 보이나요? 완전히 무슨 소주 색깔이 안 나죠? 암바사 색깔이 나죠? 처음에는 맑았던 것 같은데 퍽퍽 뒤를 치니까 이렇게 우윳빛 색깔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잔이 특이하다고 하네요. 이 잔이 벚나무처럼 생겼는데요. 술을 따르면 색깔이 변한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이야, 겁나 걸쭉해요. 색깔이 변합니까? 변하는 것 같아요. 끝에는 하얀색이고 중간중간은 분홍색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원래 색깔은 이렇거든요. 아, 이런 재밌는 잔이 있네요. 이건 처음 봤어요, 저도. 아, 그리고 소스 맛을 찾아냈어요. 뭔지 기억났어요. 중국집에 가면 고추 잡채 뭐 있잖아요. 아, 난 고추 잡채 한 번도 안 먹어봐서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두반장 소스랑 굴소스랑 섞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설탕을 좀 가미했어요. 그래서 소스 자체는 되게 단짠하고, 그리고 기름도 충분히 넣었어요. 이게 고추기름을 써서 웍에다가 확 불을 한번 지른 것 같아요. 그래서 불맛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중화풍의 그런 소스 맛이에요. 고추 잡채를 만드는 소스 맛, 그런 맛이에요. 거기에 이제 떡과 각종 소세지, 그 다음에 버섯, 그리고 양파, 채소, 그리고 당면까지 어우러져 갖고, 이거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맛이고, 술안주로 뭐 맥주 안주도 괜찮고 소주 안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후기를 봤거든요. 후기에 보니까 두 사람이서 못 먹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또 웃고 즐기는 동안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술은요, 뭐 아까 처음에 주문했던 생맥주 하나 였고, 요것도 하나 지금 시켰어요. 술은 그렇게 많이 먹지는 못했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안주가 아직 이렇게 남았습니다. 배가 불러갖고, 오늘 진짜 수개월 동안 먹을 소세지는 다 먹은 것 같아요. 정말로. 아까 최초에 옮기기 전에 위치를 한번 찾아갔었죠. 완전히 할렘과 같은데, 그 가게가 있었을 때 찾아갔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흉가 체험, 그런 느낌으로 가게를 찾아갈 수 있는 정도. 그 이벤트가 되잖아요. 재밌잖아요. 물론 이제 여자분들이나 혼자 가시는 분들은 나 거기 안 갈래, 나 가다가 나 그냥 돌아왔어, 야 니네 그냥 나와, 딴 데서 먹자, 그럴지도 모르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나름대로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흔히 이렇게 넓은 호프집 하면은 귀가 따가울 정도로 음악을 틀어줘서 대화가 어렵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음악을 틀긴 틀어요. 근데 대화가 안 될 정도의 음악을 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게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은 이게 최고 인기 많은 안주라고 말씀드렸어요. 가게를 옮기고 나서 무려 5,000원이나 올리긴 했지만 충분히 맛있고 또 양도 엄청 많습니다. 이거 하나만 시켜도 제가 와서는 4명이서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노포죠. 맥주집인데 경기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렇게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알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오래 살아남을 수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올 수 있는 가게로 존재해줘서 고맙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그 송정역 앞에 있는 약간 특이한 안주와 특이한 감성의 호프집
생맥주를 고집하는 집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오늘보다 더 괴이하고 더 무섭고 그런 집이 있으면 또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집이 없어도 또 다른 집도 소개시켜 드려야겠죠. 이 가게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나저나 안주가 많이 남았는데 마저 지금 한 병을 또 주문했으니까 그거 먹어가면서 마저 최선을 다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